자, 이제는 교차 분석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 사이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지요. 그래서 범주형 자료라는 것은 명목형 자료, 지금 보이는 이 성별 같은 명목형 자료 혹은 순서 척도 정도의 수준의 자료를 갖다가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교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에서 교차 분석표라고 된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교차 분석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교차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이 분석을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추출하고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교차 분석에서 사용하는 통계 기법 같은 경우에는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로 이 범주형 자료들에 있어서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이 통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을 해서 분석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경우엔 변수가 기본적으로 범주형 척도이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값이 10 미만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교차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에 보이는 데이터들이 범주가 10 미만이죠. 이 성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M하고 F 두 개, 직종 같은 경우에는 1에서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변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되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일정한 범주를 두고선 코딩을 변경한 다음에 교차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차 분석에서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관측 빈도라는 용어하고 기대 빈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지 교차 분석에 나온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측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응답한 케이스 수, 내가 질문했던 그 질문이 되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응답한 케이스 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전번에 배웠던 것처럼 결측치가 있다던가 이상치로 처리된 것을 제외한 응답한 케이스 수를 관측 빈도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이 기대 빈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응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기대 빈도라고 해요. 기대 빈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전체 케이스가 20명이었다. 그 중에서 2명이 찬성을 했다라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찬성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기대 빈도는 1%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응답의 비율, 그걸 갖다가 기대 빈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차 분석은 실행을 하고 나면 카이-제곱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차 분석에서 나타난 이 카이-제곱 그 검정 결과를 볼 때 그 결과 카이-제곱 값이 크게 나온 경우에는 기대 빈도와 이 관측 빈도 사이에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기대 빈도와 실제 빈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두 변수 사이에 있어서 연관성이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 간의 차이가 작게 나온 경우에
그 경우에는 두 변수 사이에 있어서 연관성이 낮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유의한 확률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첫 화면에서 교차 분석표 이 화면에서 행에 나타날 부분과 열에 나타날 변수를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있는 묶은 가로 막대형 차트 표시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돼서 누적된 막대 도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차표를 만약에 출력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럴 경우에는 교차표 출력하지 않음을 선택해주면 교차표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지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자면 이 상태에서 성별과 직종 구분의 이 사원 코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이 사원 코드를 라는 이 변수를 통제를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레이어라고 된 이 위치에다가 변수를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에 있어서는 행 부분에다가는 성별을 위치를 시켜보고요. 직종 구분 같은 경우에 열에다가 위치를 시켜서 교차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직종 구분에 차이가 있다. 혹은 성별에 따라서 직종 구분에 차이가 없다. 이 두 가지 이 가설을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는 같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무가설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는 성별은 직종 구분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이 기무가설로 가야 되죠. 자,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기무가설이 항상 차이가 없는 등호 표시라는 건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들 중에서 먼저 정확이라고 된 이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점근적, 몬테카를로, 정확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정확한 검정에서는 정근적, 그다음 몬테카를로, 그 정확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점근적 검정 같은 경우에는 셀에서 그 기도 빈도가 5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점근적 빈도이고요. 몬테카를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몬테카를로도 해당이 되고 요 밑에 정확한 검정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가 케이스의 수를 나타내죠. 케이스의 수가 30 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 사용하는 부분이 이 몬테카를로 혹은 정확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정확한 검정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게 돼도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시간 제한을 둬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몬테카를로 방법 같은 경우에는
횡의 합계하고 열의 합계를 가지는 커다란 데이터군을 고려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몬테카를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 수준이라던가 표본의 수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 몬테카를로는 웬만큼 적은 데이터인 경우에 몬테카를로를 선택하고요. 네, 정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데이터인 경우만 선택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통계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통계량에 관련된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단지 두 변수 간에 있는 관계만 볼 경우에는 이 카이 제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 제곱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에 출력되는 통계량으로 카이 제곱이라던가 우도비 같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